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15일 월요일 그 첫 번째 수업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공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말고사는 그 예정대로 그렇게 이제 그 공지대로 시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범위는 이게 별거 아닌데 굉장히 이거 녹음을 하면은 녹음하다가 막 말을 잊어버리고 그러네요. 범위는 중간고사 이후부터 직후부터 그리고 기말고사 전 시간까지 배우는 데까지일 텐데 아마 11장까지 시험 범위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늘 그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중심극한 정리에 의해서 잘 알다시피 어떤 대부분의 통계 이론은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가정을 해요. 그러면 이제 지금 우리 통계학 입문에서는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그러니까는 정규분포를 가정한 내용을 가지고 이제 지금 대부분의 통계 이론을 전개를 하는데, 그럼 만약에 이제 노멀 디스트리뷰션이 아니면 어떡하느냐 하면, 그러니까 비모수적인 방법으로서 다른 어떤 통계 이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그 통계학 입문에서 배우는 것은 말하자면은 모수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노멀 디스트리뷰션에서는 결국 무엇이 어떤 그 추정의 근거가 되냐면 평균하고 분산이 추정의 근거가 되잖아요. 따라서 우리 모수적인 방법에서는 평균하고 분산한테 되게 관심이 많아요. 근데 평균하고 분산한테 되게 관심이 많은데 평균의 특별한 형태는 비율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평균, 그 다음에 비율, 그 다음에 분산,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관심이 많은 거거든요. 여태까지는 우리가 뭐를 했냐면 평균의 어떤 그 추론, 통계적 추론, 즉 신뢰 구간을 통한 통계 이론의 추정과 그 다음에 가설 검정을 평균을 통해서 이제 평균을 추정 및 검정하는 것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면서 항상 세트로 비율이 같이 나왔었죠. 그러나 우리가 분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분산 자체를, 그러니까 이제 평균이나 비율을 어떤 추정 및 검정할 때 우리가 분산을 사용을 했지만 분산 자체를 추정 및 검정하지는 않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번 시간부터는 분산에 대한 추론을 하려고 합니다. 늘 그렇듯이 우리가 8장에서 추정을 공부했고요. 9장에서 가설 검정을 공부를 했는데 늘 그렇듯이 이제 추정과 즉 신뢰 구간과 그 다음에 p-밸류나 기강력을 그로 대표되는 가설 검정 을 이제 늘 그렇듯이 이제 같이 공부를 할 거고요. 이제 뭐 8장 따로 9장 따로 이렇게 공부하지 않고 11장에서 다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평균하고 평균도 마찬가지로 한 집단에서 평균의 비율, 말을 잘못했어요. 한 집단에서 어떤 그 평균의 추론, 그 다음에 두 집단에서 평균의 추론, 이런 것들을 이제 따로 공부를 했었잖아요. 지난 그 시간에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제 그것도 다 알고 있으니까 분산에 대한 추론에 대해서는 한 집단에 대한 것과 두 집단에 대한 것을 나누어서 이제 설명하지 않고 같은 이 11장에서 우리가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런데 앞에서 배운 내용하고는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쓰는 디스트리뷰션이 원래 그 우리가 평균하고 비율을 공부를 했을 때는 쓰는 디스트리뷰션이 노멀 디스트리뷰션이거나 혹은 노멀 디스트리뷰션이 여의치 않을 때, 즉 시그마를 모를 때 t 디스트리뷰션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했잖아요. 근데 11장에서는 디스트리뷰션 자체를 좀 다른 디스트리뷰션을 통해서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말을 좀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태까지 제가 그런 이야기 막 했을 건데, 이게 이제 뭐 어떤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수학자나 또는 통계학자들이 무슨 이론을 막 전개를 시켜요. 그러면은, 당대에는 당장은 그것이 이제 쓸모가 없다 하더라도, 그리고 어떤 이론적인 내용이라 하더라도 뭐 100년 지나고 200년 지나고 300년 지나면 굉장히 잘 써먹는 그런 이론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열거할 수도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처럼
우리가 잘 알다시피 현재 시점도 마찬가지인데요. 분포는 분포 나름대로 수리통계학에서 발전돼 나옵니다. 그래서 와 나는 평균을 추정하기 위해서 혹은 평균의 가설 검정을 하기 위해서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공부해야지 이런 거 아니었거든요. 베르누이, 가우스, 라플라스 등이 나는 그런 특별한 목적으로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이해를 해야지 그런 게 아니고 현상을 살펴봤더니 이상하다. 주사위를 던져봤더니 주사위라는 애는 1에서부터 6까지 모두 유니폼하게 확률이 나와야 되는데 걔네들 2개나 몇 개를 던져서 평균을 생각해봤더니 요런 모양이 나오네. 이상하다. 이런 느낌으로부터 노멀 디스트리뷰션에 대한 이론을 막 전개를 시키잖아요. 마찬가지로 최근에도 무슨 파워로 디스트리뷰션이나 이런 새로운 디스트리뷰션들이 막 생기고 있어요. 이제 그런데 따라서 분포라는 것은 디스트리뷰션이라는 것은 특별한 어떤 그 성질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이 모여 있는 것으로서 분포 나름대로 수리통계학에서 막 발전돼 오고 있었고 현재도 발전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전에 얘기했듯이 베르누이나 가우스, 라플라스 등이 연구해서 스탠다드 노멀 디스트리뷰션에 대한 분포들이 쭉 발전했던 것을 우리가 이제 쭉 발전했던 거는 그 분포 이론은 수리적으로는 그냥 있었어요. 그리고 그 식의 성질을 잘 알고 있는 어떤 일부 사람들은 어떤 적분을 통해서 그 식의 확률 계산도 가능했었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분포 이론이 이제 쭉 크게 쓸모는 없었겠죠. 그래서 막 분포 이론이 발전을 하고 얘네들의 밑넓이도 다 계산을 할 수 있고 이런 상태가 됐는데 가만히 잘 보니까 수식 안에 모평균과 표본 평균, 그 다음에 그러니까 표본 평균, 모평균, 그 다음에 어떤 모표준 편차, 그 다음에 표본의 개수, 이런 애들에 대한 내용들이 막 들어가 있고 그 표본 평균하고 예를 들어 표본수는 우리가 아는 것이니까 예를 들어 모표준 편차만 알면 우리가 알고자 하는 모평균에 대한 추정 및 가설 검정을 할 수 있었고 만약에 모표준 편차를 모른다면은 그것의 최소분산 비편형 일치 추정량인 표본 표준 편차를 딱 이렇게 갈아 끼움으로 해서 T라는 디스트리뷰션을 새로 만들 수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 그 분포위에서 우리가 모평균에 대한 추정 및 가설 검정을 하는 게 가능했었잖아요. 그죠? 이제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수학의 많은 분야가 대부분 그렇듯이 일단 별로 필요는 없어 보이지만 이론적으로 막 발전을 시켜 놓으면 나중에는 어느 분야에서는 그 내용을 사용하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는데 우리 이 통계적인 내용도 그 일부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는 모 분산을 추정 및 가설 검정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모평균의 추정 및 가설 검정에 스탠다드 노멀 디스트리뷰션 혹은 T 디스트리뷰션이 사용된 이유는 그 식 안을 잘 살펴보면 그 식 안에 우리가 알고 싶은 내용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최소분산 비편형 일치 추정량으로 표본에서 구할 수 있는 혹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내용 이런 애들이 들어있어서 그 안에 모평균과 표본 평균에 대한 내용을 모두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표본 평균으로부터 모평균의 값을 추론하는데 유리했기 때문에 우리가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사용을 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그렇다면 지금 그러면 이제 Z라는 값을 예를 들어 X바 마이너스 뮤에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생겼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원래 얘를 알고 싶은데 이것들을 아니까 이것의 추정 및 가설 검정에서 사용할 수 있었는데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이것을 알고 싶다고 생각을 하면 모표준 편차 혹은 모분산을 알고 싶다고 생각을 하면 이런 애들은 표본으로부터 구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제 표본 평균을 알면 그러면 Z 디스트리뷰션 가지고 모분산도 추정 및 가설 검정을 할 수 있겠네 싶겠지만 이것은 현실적으로 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모분산을 모르는데 이제 그 모평균은 알고 모분산을 모른다는 것은 조금 이상하죠. 왜냐하면 분산이라는 것은 모평균만 이제 그 평균만 알면은 데이터 한 개 한 개를 빼가지고 그것의 표본수 제곱을 해가지고 다 더해가지고 표본수로 나누어 주면 되는 것이잖아요.
따라서 Z 디스트리뷰션을 쓰는 데는 약간의 어폐가 있는데 우리가 여태까지 막 발전해온 디스트리뷰션 이론을 가만히 잘 생각을 해보면 카이 스퀘어 디스트리뷰션이라는 게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해낸 거예요. 그래서 이 카이 스퀘어 디스트리뷰션 안에는 뭐가 있냐면은 그 추정 및 가설 검정에서 사용을 할, 그러니까 분산의 추정 및 가설 검정에서 사용을 할 표본 분산과 모 분산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카이 스퀘어 분포를 쓰면은 참 좋은 거거든요. 즉 평균하고 비율을 설명의 추정 및 가설 검정을 하기 위해서 그 분포식 안에 혹은 그 검정식 안에 혹은 그 통계량 안에 표본 평균하고 모 평균을 다 가지고 있는 Z-값을 쓰는 것이 올바랐던 것처럼 카이 스퀘어 디스트리뷰션 안에는 모 분산하고 표본 분산에 대한 내용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분산에 대해서 우리가 이론을, 즉 가설 검정 및 구간 추정을 하는 이론을 전개해 나가기 위해서는 분산에 대해서는 카이 스퀘어 디스트리뷰션이 적당하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추정 및 검정을 하기 전에도 말이에요. 분포를 막 공부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뭐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 무슨 디스트리뷰션 막 이렇게 하고 유니폼 디스트리뷰션, 노멀 디스트리뷰션 막 이렇게 이제 디스트리뷰션을 공부를 하고, 근데 말이야 디스트리뷰션이 이렇게 있는데 사실 우리가 모평균하고 모 비율에 대해서 추정 및 가설 검정을 하려면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쓰는 게 참 좋더라 이러면서 여태까지 이론을 전개한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는 카이 스퀘어 디스트리뷰션이 뭔지에 대한 이론을 좀 전개를 해볼게요. 카이 스퀘어 디스트리뷰션이 뭔지에 대해서 이론을 좀 전개를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카이 스퀘어 디스트리뷰션 안에는 통계량이 혹은 추정량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우리가 모 비율하고 표본 분산을 통해서 모 분산을 구하는 것이 가능한 디스트리뷰션이더라 하는 것을 지금부터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죠. 우선 정규 분포로부터 유도되는 확률 분포 중에서 뭐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지만 중요한 두 가지의 확률 분포는요, 정규 분포로부터 유도되는 중요한 두 가지의 확률 분포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잘 알고 있는 T 디스트리뷰션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카이 스퀘어 디스트리뷰션이라는 게 있어요. 자, 좀 전에도 설명을 했는데 정리해서 설명을 다시 하면은요, 이 T 디스트리뷰션이라는 거는 아이고 길기독이네요. T 디스트리뷰션이라는 것은 모평균의 추정량인 표본 평균의 분포를 구하는 데 사용함으로 해서 모평균을 추정하는 용도로 쓰죠. 그러니까 즉 얘는 처음에 그 어떤 용도는 모평균의 추정량인 표본 평균의 분포를 구하는 데 사용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X반은 노멀 디스트리뷰션인데 뭐 이렇게 생겼다는 둥, 혹은 뭐 X반은 T 디스트리뷰션인데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N-1이라는 둥,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을 하는 거죠. 자, 한편 카이 스퀘어 디스트리뷰션이라는 거는요, 이게 그 그리스 언어고요. 카이 스퀘어라고 읽습니다. 카이 스퀘어 디스트리뷰션이라는 것은 모 분산의 추정량인, 모 분산은 어떻게 쓰기로 했어요? 시그마 제곱으로 쓰기로 했죠. 추정량인 표본 분산은 어떻게 쓰기로 했어요? S의 제곱으로 쓰기로 했잖아요. 표본 분산의 분포를 구하는데 이용을 합니다. 자, 이렇게 잘 알다시피 추정량의 분포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여기에서부터 그런데 이거를 계산을 잘 못하니까 뭐 Z값으로 만들어주고 어쩌고저쩌고 이러면서 신뢰 구간을 이용하는 추정과 가설 검정에 대한 이론을 막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여태까지 그렇게 했었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뭐 이거 뭐 쓰는 김에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뭐 1번 그렇고요. 뭐 2번은 용도라 할까요? 이거 용도라 할까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부터 수리 통계적인 관점에서 원래 우리가 Z 디스트리뷰션도 따로 그냥 Z 디스트리뷰션을 일단 배웠었으니까 스탠다드 노멀 디스트리뷰션이라고 배웠죠. 그것처럼 수리 통계적인 관점에서 분포로서의 디스트리뷰션으로서의 카이 제곱이라는 분포에 대해서 일단 한번 알아볼게요. 그러니까 분포로서 카이 스퀘어 디스트리뷰션은 이거 이제 왜 이런 식으로 설명하냐면 우리 교재에 11장에 되게 간단하게 설명이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것은 수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 교재는 그렇게 쓰여져 있는 거는 굉장히 우리 교재 굉장히 좋은 교재거든요. 그래서 뭐 전 저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칭찬할 수 있는데 굉장히 좋은 교재인데 그 수식이 굉장히 많이 배제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교재인데 그러니까 수식이 또 많이 배제가 됐으니까 많은 부분이 스킵이 되어 있어. 그래서 이제 이걸 좀 써가면서 설명을 하는 거고요. 이제 그러면은 카이 제곱 디스트리뷰션의 원래의 데피니션을 한번 볼게요. 정의를 한번 볼게요. 근데 이제 여기서 주의할 점은 우리 과목은 수리통계 과목이 아닌데 우리가 수리통계에서 배울 때는 어떻게 배우느냐면요. 데이터는 말이에요. 모집단에 들어있는 데이터들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그 모집단에 들어있는 데이터들 중에서 일부를 뽑으면 걔네들이 또 표본 집단에 들어있는 데이터가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무슨 내용을 할 때 수리통계에서는 모집단에 있는 데이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표본 집단에 대한 이야기를 또 리스트릭션을 막 줘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도 간단하게 그런 스타일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카이 스퀘어 디스트리뷰션의 정의는 원래 어떻게 생겼냐면 확률 변수 그냥 정의 한번 봅시다. 확률 변수 Z가 이게 뭐를 따라요?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잖아요.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를 때 근데 이거는 한 개짜리 확률 변수 Z거든요. 이거의 Z의 제곱은 자유도가 1인 카이 스퀘어 분포를 따르고 한 개짜리는요. 분포를 따르고 확률 변수가 Z1, Z2 막 가서 ZN 이렇게 있다고 쳐봐요. 이것이 서로 이거는 이게 이제 시험에 나오나요? 막 이렇게 물어보면 원래는 시험에 안 나왔겠지. 왜냐하면 교과서에도 안 나와 있는 내용이고 뭐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도우려고 이제 더 이렇게 심화학습 뭐 이런 것처럼 설명을 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은 해마다 막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나오냐고 물어보면 나도 잘 모르지. 이번 학기는 너무 다른 학기라서 오픈북 시험 처음 보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절대로 오픈북으로 책 찾아보지 마세요. 그런데 책이 바로 옆에 있는데 아무도 감독자가 없는데 여러분들이 막 책을 안 찾아볼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잘 모르겠어요. 뭐가 시험에 나오냐고 물어보면 저도 잘 모르겠어요. 마음의 결정을 아직 못했어. 출제도 못했어. 어쨌든 Z1부터 ZN이 서로 독립으로 표준 정규 분포 위에 있다는 거예요.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를 때 정의하기를 이 Z들을 제곱을 해가지고 이제 Z1도 제곱하고 Z2도 제곱하고 쭉 ZN도 제곱하는 거죠. 해가지고 얘를 다 더해. 하면 이거를 이제 원래는 카이 스퀘어라는 이름으로 할 건데 이거는 데이터 한 개라서요. X의 제곱이라고 그냥 정의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짝대기 3개 그으면 정의하는 거거든요. X의 제곱을 이렇게 정의하면 원래는 카이 스퀘어라고 정의를 해야 되는데 어떤 좀 이따가 설명할 거에서는 그렇게 정의를 할 건데 이건 지금 데이터 한 개짜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라서 X의 제곱이라고 그냥 정의하는 거예요. 으로 정의하면 X의 제곱은 자유도가 여기 n-1 아니고요. 모집단 전체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유도가 n인 카이 스퀘어 분포를 따른다.
이게 뭐냐면 카이스퀘어 디스트리뷰션에 대한 모집단 레벨에서의 데피니션 정의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에 대해서 할 거면 표본에 대해서 할 거니까 우리의 정의는 이거하고 조금 다르겠죠. 어쨌든 이것은 수리 통계적인 어떤 분포에 대한 이야기로서 모집단 자체에 대한 분포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원래 이제 모집단이 막 이렇게 있으면 모집단 여기 있는 데이터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고 모집단이 이렇게 있으면 표본을 뽑아서 또 표본을 뽑아서 표본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이 내용하고 좀 달라요. 얘는 모집단 자체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추론에 사용하려고 하는 표본 분포에 대한 내용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그냥 수리 통계적으로는 저렇게 정의가 된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냥 확인만 해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것으로서 이제 우리가 카이스퀘어 분포가 무엇인지 일단 그 간단하게 이제 확인을 했는데 우리 모집단에 있는 지금 이 설명은요. 근데 지금 오늘 할 설명의 대세에 뭐 그렇게 되게 중요하냐 하면 그렇게 되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 책은 수식이 되게 배제가 돼 있어서 그런데 여러분들이 뭐 참고 자료로 다른 교재를 보면 굉장히 복잡하게 설명이 돼 있는 책들도 있거든요. 근데 걔네들이 왜 그렇게 복잡하게 설명이 돼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래서 데이터 모집단에 있는 데이터 한 개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모집단이 이렇게 있으면 데이터가 한 개, 거기 있는 한 개짜리 데이터에 대해서 한번 해보자. 이제 거기 있는 한 개짜리 데이터는 원래는 뭐부터 왔겠어요? 원래는 x라는 한 개짜리 데이터에 뮤를 빼가지고 모집단이잖아요. 지금 모집단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산이 루트 n분의 시그마가 아니고 표준 편차가 루트 n분의 시그마가 아니고 지금 이거는 모집단에 있는 거니까 표준 편차 그냥 시그마잖아요. 요렇게 생긴 애가 모집단에서의 z값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제곱을 한다고 해봐요. 그럼 제곱을 하면 되지. 제곱을 하면 시그마의 제곱분의 x 마이너스 뮤의 제곱 뭐 이렇게 생겼을 거잖아요. 요렇게 한 개짜리는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카이스퀘어의 디그리 오브 프리덤 1짜리 카이스퀘어 디스트리뷰션을 따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모집단에는 데이터가 한 개만 있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모집단에 데이터가 되게 여러 개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집단에 있는 n개의 데이터에 대해서 한번 보죠. 모집단에 있는 데이터, n개의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 한번 해볼게요. 그럼 예를 들어 모집단에 x1부터 xn까지 데이터가 있었다고 쳐봐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줘요? 뭐 x1 빼기 뮤를 뭐 시그마로 나누어주고 뭐 이런 식으로 나눠주면 z1부터 zn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얘네들을 z1의 제곱 더하기 z2의 제곱 더하기 쭉 가서 zn의 제곱으로 하면 하나의 숫자겠지. 그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멋지게 쓸 수 있냐면 i는 1부터 n까지 zi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x의 제곱이라고 불러봅시다. 그냥 불러보자고. 그러면 이 x의 제곱이라는 거는 성질상 어떤 카이스퀘어 디스트리뷰션을 따르는데 이게 모집단에 있는 거라서 디그리 오브 프리덤은 n 이렇게 따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내용을 우리가 멋지게 잘 설명을 하면 x라는 데이터가 노멀 디스트리뷰션인데 평균은 뮤이고 표준 편차가 루트 n분의 시그마가 아니라 저스트 시그마라는 건 모집단에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모집단에 있는 값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이런 모집단에 있는 데이터들의 경우 데이터의 x-뮤의 시그마로 나눠주는 것이 어떤 우리가 옛날에 z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그렇게 되면 이 z라는 것은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따르는데 평균은 0이고 분산은 1짜리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따르는 것이고 일단 이거를 옛날에 z라고 불렀는데 지금 z라고 부르기가 조금 애매하니까 y라고 일단 만약에 우리가 그냥 불러볼 거예요. 정의를 y라고 할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y의 제곱 어떻게 생겼냐면 x-뮤의 제곱에 뭐 시그마의 제곱 이렇게 생겼고 데이터 한 개짜리니까 디그리 오브 프리덤 1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데이터가 x1부터 지금 위에 설명한 거를 다시 멋진 기호로 다시 쓰는 거예요. x1부터 뭐 x2 쭉 가서 xn 이렇게 있었어요. 그럼 서로 독립이고 모두 얘네들은 전부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이렇게 따라요. 아이고 여기 또 얘를 따라야 되겠네요. 표준 편차가 아니고 분산이 들어가야 되니까 이렇게 따라요. 이것을 따르면 이거 x i 마이너스 뮤의 뭐 시그마로 이렇게 나누어 준 이 값은 우리가 옛날에 zi라고 불렀는데 지금 yi라고 한번 불러볼까요? 그러면 얘도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따르면서 물론 i는 1부터 n까지고요.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따르면서 얘네들을 다 더하면 근데 이거를 제가 다 알아야 되나요? 하면 그쵸. 지금 설명하니까 다 알아야는 되지만 그러나 제가 이거를 뭐 시험에 이거를 다 유도하라고 하나요? 그거는 아닐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이렇게 그 제곱을 한 값을 생각을 해보면 이 제곱한 값은 카이 스퀘어 디스트리뷰션을 따르는데 디그리 오브 프리덤은 n짜리로 따른다. 이런 설명을 지금 한 거고 위에 지금 설명한 거는 데이터 한 개를 이렇게 한 거지만 요거를 좀 이렇게 멋지게 써보면은 수리통계적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멋진 기호로 쓸 수 있다는 거를 설명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이까지는 뭐에 대해서 모집단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거든. 근데 우리는 표본 집단한테 관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표본 집단에 대한 내용으로 바꿔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모집단이 막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면은 이 모집단이라는 것은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따르고 평균은 뮤, 그 다음에 분산은 시그마의 제곱 이렇게 생긴 멋지게 생긴 그 모집단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표본 집단을 뽑은 거예요. 이 표본 집단의 데이터는 x1부터 x2까지 쭉 가서 xn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이 표본 집단이에요. 얘네들이 표본 집단이에요. 자, 그러니까 x1부터 x2, xn이 그 평균은 뮤, 그 다음에 분산은 시그마의 제곱인 노멀 디스트리뷰션으로부터 온 어떤 그 확률 표본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이 표본 평균의 분포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 표본 평균의 분포는 잘 알다시피 어떻게 생겼냐면 x반은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따르는데 뮤의 n분의 시그마의 제곱 이렇게 따를 거 아니에요. 지금 그죠? 자, y라는 용어를 쓰기로 했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다음과 같이 하겠죠. y라는 n은 x바 마이너스 뮤의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생겼을 거고 얘는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이렇게 따를 거예요. y의 제곱을 한번 해볼까요? y의 제곱을 하면은요 x바 마이너스 뮤의 제곱에 n분의 시그마의 제곱 이렇게 생겼을 거고요. 이게 그 표본 평균을 썼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표본 평균을 썼으니까 이 데이터는 상수처럼 하나의 데이터거든요. 이게 제곱을 해도 상수처럼 한 개짜리가 나오고 한 개. 그러니까 하나의 값만 나타나니까 이것의 디그리 오브 프리덤은 카이 스퀘어의 1이라고 우리가 정의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은 위의 분포를 가지고 우리가 그 추정해서 사용해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한 거냐면은 모집단이 이렇게 있으면 자, 잘 들어요.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되게 헷갈릴 거예요. 모집단이 이렇게 있으면 표본을 한 개만 뽑아가지고 그것에 대한 카이 스퀘어 값을 정의했어요. 그쵸? 그랬더니 한 개짜리 카이 스퀘어 분포를 따르는 데이터가 한 개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많이는 누가 책임지냐면 내가 책임져. 표본에서 데이터 많이 뽑으면 그거는 많이는 내가 책임지는데 여러 번은 누가 책임진다고 그랬어요. 분포가 책임진다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분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에는 얘가 어떻습니까? 그 분포를 딱 한 번만 뽑은 거잖아요. 아니 무슨 말을 한 거야? 표본을 딱 한 번만 뽑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표본을 여러 번 뽑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려고 해요. 자, 그래서 표본을 여러 번 뽑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표본을 여러 번 뽑는다는 거는 어떻게 뽑는 거예요? 여기 지금 요 파란 요 초록색 요 상태가 어떻게 되냐면 모집단이 이렇게 있으면 표본을 이렇게 모집단이 이렇게 있는데 모집단이라고 하죠. 모집단이 이렇게 있는데 표본을 지금 어떻게 뽑냐면 표본 한 번, 표본 두 번, 표본 세 집단이지.
또 표본은 사실 겹치게 뽑아도 상관없어요. 이 표본 뭐 이런 식으로 뽑은 거예요. 그래서 표본 1, 표본 집단 2, 표본 집단 3, 표본 집단 4 이렇게 이제 뽑는 거죠. 그러면 각각의 표본에는 x1부터 xn과 같은 그런 데이터가 존재를 하겠죠. 물론 제가 어렵게 설명을 하면 뭐 첫 번째 표본의 첫 번째 데이터 뭐 n 번째 표본의 뭐 m 번째 데이터 막 이러면서 첨자를 복잡하게 돌릴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럴 필요 없잖아. 우리 수학과가 아니잖아. 그지? 그러니까 각각의 표본에는 x1부터 x2 뭐 쭉 가서 xn이라는 이렇게 생긴 어떤 그 데이터들이 막 존재할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Z1, Z2, 뭐 ZN으로 각각의 한 데이터마다 한 표본 집단마다 이렇게 이제 바꿀 수 있는 변환 가능할 거잖아요. 그리고 이걸 다시 다 이렇게 더하면 어떻게 되냐면 시그마 서메이션 i는 1부터 n까지 zi들이 막 존재를 할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존재하는 값을 우리가 예를 들어 z의 제곱이라고 불러봅시다. z의 제곱이라고. 뭐 아니면 카이 스퀘어라고 불러봅시다. 그러니까는 이렇게 뭐 이것을 뭐 예를 들어 카이 스퀘어라고 불러봅시다. 그러면은 요거는 한번 볼게요. 요거는 예를 들어 이 집단을 해봐. 이 집단에 x1부터 x2까지 n까지 표본이 있을 거고 이걸 우리가 z1부터 zn까지 이렇게 변환했다가 이걸 다 제곱이네요. 제곱해가지고 다 더했어요. 그리고 제곱해서 더한 이거는 무슨 숫자일 거 아니야? 이 숫자를 우리가 카이 스퀘어라고 정의를 해봐요. 그러면은 여기서도 카이 스퀘어 값이라는 애가 한 개 나올 거고 여기서도 카이 스퀘어 값이라는 애가 한 개 나올 거고 여기서도 카이 스퀘어라는 값이 하나 나올 거고 여기서도 카이 스퀘어라는 값이 하나 나올 거잖아요. 즉 이런 카이 스퀘어 값들이 여러 개 있으면 뭐를 이뤄요? 분포를 이룰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 카이 스퀘어 값들이 결국 또 분포를 이루는 거를 다음과 같이 해볼게요. 카이 스퀘어라는 값들은 분포를 이루는데 그 분포의 이름이 카이 스퀘어이고 여기에 데이터가 1에서부터 n개까지 있었지만 우리는 사실은 이 z를 생각을 할 때 표본 평균을 생각을 해야 되니까 표본 평균을 아는 상태에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degree of freedom은 n개가 아니라 n-1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위에 되게 복잡하게 설명한 이 내용은 잊어버려도 되는 이 내용은 어떤 교재에 보면 뭐 어떤 때는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n이었다가 어떤 때는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n-1이었다가 어떨 때는 왜 한 개짜리는 또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1이고 막 이러면서 너무 복잡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다른 교재를 볼 때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 수 있어요. 카이 스퀘어 분포라는 거 한 개도 힘 안 들거든. 한 개도 힘 안 드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책을 보느냐에 따라 되게 힘들게 느껴질 수 있어서 모집단의 관점에서 우리가 설명할 때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는 표본 집단에서 생각하는 거라서 우리한테 카이 스퀘어 디스트리뷰션은 이렇게 생긴 것이야 하고 여러분들한테 지금 설명해 드린 거예요. 됐죠? 자, 됐죠?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카이 스퀘어 디스트리뷰션이라는 것에 대해서 일단 어떤 n지에 대해서 좀 알았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카이 스퀘어 디스트리뷰션이 어떤 n지는 알겠는데 즉 데이터들이 분포가 막 있으면 모집단이 있으면 모집단에서 표본을 우리가 한 세트 뽑고 두 세트 뽑고 세 세트 뽑고 막 이렇게 표본 집단을 여러 세트 뽑았을 때 표본 집단 한 개 한 개에서 데이터를 x들을 전부 다 x들이 막 있었는데 그 x들을 전부 다 z 값으로 변환한 다음에 그냥 안 두고 제곱을 해가지고 다 더하면 하나의 숫자가 나올 텐데 그 하나의 숫자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카이 스퀘어라고 부르고 그 카이 스퀘어가 우리가 표본을 여러 세트를 뽑으면 각 세트들마다 카이 스퀘어 값들이 막 존재를 할 건데 그 카이 스퀘어 값들이 막 존재하는 애들은 뭐 무슨 값이 여러 개 있으니까 분포를 이루겠지. 그 분포의 이름이 카이 스퀘어
카이스퀘어 디스트리뷰션이고 모집단에서 카이스퀘어 디스트리뷰션의 디그리 오브 프리덤은 막 n이니 1이니 이렇게 따졌지만 표본 집단에서는 어차피 표본 평균을 알아야 z가 계산이 되니까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n 아니고 n-1이더라.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카이스퀘어 디스트리뷰션 디그리 오브 프리덤 n-1짜리 카이스퀘어 디스트리뷰션은 그렇게 생겼더라 하는 이야기를 지금까지 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한 이 설명에서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카이스퀘어 디스트리뷰션이라는 거는 모집단에 막 이렇게 있으면 표본을 막 뽑았는데 한 표본에 x1부터 xn이 있는데 이거를 z1부터 zn으로 바꿀 수 있는데 이 z1도 z2도 전부 다 제곱을 해가지고 다 더하면 시그마 스퀘어 i는 1부터 n까지 zi의 제곱이 나오는데 이건 어떤 숫자인데 이거를 카이스퀘어 값이라고 부르면 여기서도 카이스퀘어 여기서도 카이스퀘어 여기서도 카이스퀘어 여기서도 카이스퀘어가 나오니까 이 카이스퀘어가 분포를 이루는데 그 분포의 이름을 카이스퀘어 디스트리뷰션이라고 부르고 카이스퀘어 디스트리뷰션을 만들기 위한 소스인 z값들 안에는 x바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n개가 전부 데이터가 우리한테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n-1만 가치가 있어서 디그리 오브 프리덤은 n-1이더라 이런 설명을 했잖아요. 그죠? 근데 아직 이 카이스퀘어의 정확한 어떤 그 정체를 몰라. 그래서 이제 정체를 좀 생각을 해볼게요. 먼저 우리 엄청 쉬워요. 먼저 우리 분산이라는 걸 한번 설명을 해보죠. 이게 이제 우리가 3월 달에 코로나를 직격탄으로 맞고 처음으로 여러분들과 제가 비대면 온라인 수업을 시작한 그 뜻밖의 유튜버가 된 한 달도 안 돼서 제가 막 이 분산이 왜 그 모집단의 분산은 라지 n으로 나누는데 표본의 분산은 n-1로 나누느냐에 대해서 정말 막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모니터를 쳐다보면서 설명을 했잖아요. 그것처럼 표본 분산을 한번 계산해 볼게요. 표본 분산이라는 거는 데이터 한 개 한 개가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알고 싶은데 너무 많아. 자, 그래서 이거를 더해가지고 하나의 숫자로 나눠주고 싶었는데 만들어주고 싶었는데 하나의 숫자로 만들다 보니 평균의 성질 때문에 이게 0이 나와. 그래서 수학에서 0방지위원회는 제곱이잖아. 그 제곱을 해. 근데 이렇게 되면은 되게 많은 애들은 되게 값이 굉장히 클 테니까 자기 자신으로 나누어 줘서 표준화해야 되는데 자기 자신이 n개인데 표본 분산은 n-1로 나누더라. 그 이유를 여러 번에 걸쳐 여러 번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얘는 표본 분산이에요. 모분산 아니고요. 표본 분산이에요. 자, 이제 산수 좀 합시다. 요거를 여기다가 넘겨볼게요. 곱해볼게요. 그리고 우변 좌변 좀 바꿔보죠. 그러면 i는 1부터 n까지 xi-x바의 제곱은 뭐 n-1의 s의 제곱이더라.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그죠? 자, 여기에다가 그냥 이유 없이 양변에 시그마의 제곱으로 나눠봅시다. 양변에 똑같이 하니까 어차피 이 꼴은 성립을 똑같이 하잖아요. 시그마의 제곱분의 시그마의 서메이션 i는 1부터 n까지 xi-x바의 제곱은 시그마의 제곱분의 n-1의 s의 제곱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그죠? 자, 이거를 이 좌변 있잖아요. 이 좌변을 어차피 이 시그마 서메이션은 누구한테만 걸리냐면 i한테만 걸리는 거거든. 그래서 이 시그마가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안 걸리니까.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i는 1부터 n까지 시그마의 xi 빼기 x바의 제곱 이렇게 써도 되잖아요. 이것은 시그마의 제곱분의 n-1의 s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거 우선 낯이 되게 이거요. 자기 데이터를 그 데이터 한 개를 평균으로 빼주고 표준 편차로 나누어 준 것이잖아요. 이것이 z잖아요. 그래서 얘가 정의는 아니죠. 얘가 알고 봤더니 얘가 z예요. 그러면 z라고 한번 써볼게요. 자, 그러면은 시그마 서메이션
i는 1부터 n까지 z의 제곱 이렇게 될 거고 우변은 여전히 시그마의 제곱분의 n-1의 뭐 제곱 저기 뭐야 n-1의 s의 제곱 이렇게 생겼을 거잖아요. 다 왔어요. 자, 그런데 이게 뭐지? z들을 제곱해갖고 다 더하는 거를 뭐라고 불렀어요? 좀 전에 카이 스퀘어라고 부르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좌변을 카이 스퀘어라고 부르기로 했는데 우변이 이꼴 시그마의 제곱분의 n-1의 s의 제곱이네요. 아하, 카이 스퀘어라는 애는 이렇게 생긴 것이군요. 즉 카이 스퀘어라는 애의 구체적인 값은 시그마의 제곱분의 n-1의 s의 제곱이고 얘는 카이 스퀘어 디스트리뷰션이라고 부르기로 했고 구체적으로는 디그리 오브 프리덤은 n-1이더라. 이렇게 우리가 정의 내릴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먼저 완전 다 왔어요. 자, 그러면은 얘를 한번 볼게요. 지금 이거는 되게 중요한 거니까 형광펜으로 무슨 형광펜으로 칠해야 중요하다고. 자,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식을 우리가 얻었네요. 자, 이렇게 중요한 식을 얻고 나서 이 좌변 얘 한번 볼게요. 좌변 한번 볼게요. 자, 이 좌변은 이 값을 보면 모평균 시그마의 제곱하고 그 다음에 표본평균 S의 제곱만 딱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n-1이라는 거는 표본 몇 개 뽑았는지 내가 알고 있는 거니까 그거는 잘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평균하고 표본평균만 딱 가지고 있으므로 이것을 뭐라고 쓸까요? 제가 뭘 눌렀길래 내가 어떻게 하면 이거를 그쵸? 이것을 가지고 있어서 이제 모평균과 표본평균을 가지고 있어서 표본평균으로부터 모평균을 이해하기 이거 쓰기가 너무 귀찮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표본평균을 가지고 모평균을 이해하기에 딱 좋은 그런 그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쪽에서 보면 이 카이 스퀘어 디스트리뷰션이라는 거는 이 설명하려고 내가 서론이 그렇게 길었어. 이 카이 스퀘어 디스트리뷰션이라는 거는 전에 사람들이 가우스, 라플라스, 포화송 이런 사람들이 공부를 많이 해놔서 잘 알고 있는 분포잖아요. 이 분포의 모양을 알고 있고 이 분포의 모양을 알고 있는데 이 분포 안에 들어갈 이게 식도 알아. 그런데 그 식이 마침 표본 분산하고 제가 여기서 말을 모평균 아니고요. 표본 평균 아니고요. 모분산이고 표본 분산이죠. 실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모분산하고 표본 분산을 그러니까 마침 모분산도 있고 표본 분산도 있고 근데 요 분포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이 시간에는 요 분포 안에 들어있는 그 식인 카이 스퀘어라는 값 안에는 모분산도 있고 표본 분산도 있으니까 표본 분산 가지고 모분산을 추정 및 검정하기에 딱 좋은 그런 분포인 거죠.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그 11장을 공부하기 위한 배경 지식이 다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분산에 대한 추론에 대해서 해볼게요. 여태까지 이제 평균이 뭐하고 같으냐 다르냐, 혹은 두 집단의 평균이 같니 다르니, 똑같네, 서로 크니 작니,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면 이제는 분산에 대한 추론을 할 건데 한 집단의 분산에 대한 추론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모집단의 분산에 대한 추론도 하려고 해요. 모분산은 언제 궁금하냐면은요, 이제 모집단의 변동성 또는 퍼짐의 정도에 관심이 있는 경우에 모분산이 추론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 퍼짐의 정도, 변동성 이런 거는 이제 언제 관심이냐면 주가 이런 데 관심이 있거나, 혹은 이제 우리 책에서도 배울 건데, 수업 시간에도 배울 건데, 예를 들어 캔에다가 음료수에다가 이제 음료수를 담는, 저도 캔커피 참 좋아합니다만 음료수를 담는데 이제 그 멤브레인 노즐에서 이렇게 노즐이 꽉 쥐어지고 많이 쥐어지고
이런 거에 따라서 이렇게 찍찍 이렇게 나오는 양이 좀 달라지거든요. 제가 사실은 제가 실제로 이런 거 많이 하는데, 제가 삼성전자 종합기술원 종기원이라는 연구소의 연구원이었던 시절에는 뭐 이렇게 음료수 같은 건 아니고요. 프린트 사업부에서 그 잉크젯 프린트의 노즐이 이렇게 잘 조절이 안 돼서, 예를 들어 그 잉크가 뚝뚝뚝뚝 천천히 떨어지면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프린트를 안 살 거고요. 만약에 그 멤브레인 노즐이 엄청 잘 작동을 해서 이제 이렇게 한 방울이 딱 튀고 그 다음에 굉장히 빨리 그 다음 방울이 떨어지면 팍 퍼져가지고 해상도가 낮아질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옵티마이제이션 하는 것도 실제로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거든요. 어쨌든 그럴 때 그러면은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차이가 나는 것까지는 익스큐즈 하기로 하고, 만약에 차이가 너무 많이 나오면은 그 생산 공정을 뭔가 손을 봐야 되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제 그 판단의 근거를 삼기 위해서도 지금 공부하는 것처럼 분산에 대한 추론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는 여기 얘가 있으니까 뭐 저하고 같이 꼭 읽어볼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들 다 이제 눈이 있으니까 우리 다 같이 읽어보면 될 거고요. 여러분들 읽어보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모분산에 대한 추론을 우리 교과서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다음 예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어떤 예냐면 뭐 연세식품은 캔 음료 생산 공장에서 350ml 캔 음료를 생산하고 있대요. 표기된 용량보다 적다는 소비자의 불만이 접수되었고, 평균 350ml가 주입되지만 모든 캔 음료가 정확히 350ml는 아니니까 표본을 추출해서 담겨진 용량의 표본 분산을 계산을 했대요. 그리고 이 표본 분산이 모분산을 대표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판단의 근거를 가설 검정 및 구간 추정으로 이제 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지금 한번 해볼게요. 이제 우리 교과서가 이제 설명이 딱 요 정도밖에 안 돼 있어서, 지금 제가 위에서 위에서 설명한 그 설명들을 쭉 다 한 거고요. 자, 일단 캔에 담긴 그 음료 양의 모집단은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따른다고 그러고요. 표본은 N개를 뽑았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한 집단에 한 표본을 N개를 뽑은 거죠. 표본 N개에 담긴 음료의 용량은 어떤 애는 X1, 어떤 애는 X2, 어떤 애는 XN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 다음에 X바는 표본 평균이죠. 그 다음에 시그마의 제곱은 모분산인데, 이제 이 모분산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예요. 뭐 가지고? 표본 분산을 계산함으로 해서 모분산을 알고 싶은 거예요. 표본 분산은 모분산에 대한 최소 분산, 비편량, 일치, 겁나 좋은 점 추정량이니까요. 자, 이제 우리 교과서는 지금 제가 위에서 몇십 분 동안 설명한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한 줄로 설명을 했어요. 모분산에 대한 추론을 하는데 표본 분산을 사용하며, 그렇겠지. 모분산을 알고 싶으면은 당연히 우리는 표본 분산에 관심이 있겠죠. 표본 분산을 사용을 하고, 이때 시그마의 제곱분의 n-1의 x의 제곱이라는 표집 분포가 유용한데, 이런 표집 분포를 카이스퀘어 분포라고 한다. 이렇게 딱 한 줄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줄 설명의 그 뒷 배경에는 제가 이 위에 설명한 수십 분 동안 설명한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한 줄을 그냥 받아들이기가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복잡하게 설명을 했고요. 아까처럼 복잡하게 설명을 했고요. 그럼 이제 지금 이 상황은 뭐냐면, 카이 스퀘어라는 값은 시그마의 제곱분의 n-1의 s의 제곱이고, 이 분포는 카이 스퀘어 디스트리뷰션인데 디그리 오브 프리덤은 n-1이다. 지금 이제 요것에 대해서 그 한 줄로 우리 이제 책이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어떻게 설명했냐면, 모분산이 시그마 제곱인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으로부터 n개의 단순 이미 추출한 표본의 분산이 s 제곱인 경우가, 표본 분산이 s 제곱인 경우, 요렇게 생긴 값은 자유도가 n-인 카이 스퀘어 디스트리뷰션을 따른다. 그래서 우리는 쓰기를 시그마의 제곱분의 n-1의 s의 제곱은 카이 스퀘어 디스트리뷰션을 따르고, 제가 설명한 지금 그 이유 때문에 n-1이라는 디그리 오브 코로나가 아니고요. 건조해서 어쨌든 그 n-1를 따른다. 뭐 이제 이런 내용을 설명을 한 거예요. 가정은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라야 되고요. 단순 임이 추출해야 된다. 이런 가정이 필요합니다.
카이스퀘어 분포는요,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중요하겠죠. 왜요? 왜냐하면 표본 분산은 모분산을 따르는데 표본이 몇 개 뽑혔느냐에 따라서 표본 분산은 뾰족해지잖아요. 따라서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굉장히 몇 개나 뽑았는지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표본 분산에 대해서 계산하려면 표본 평균이 필요하니까 n개가 다 필요한 건 아니고 n-1개가 필요한 거죠. 카이스퀘어 분포는요,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커짐에 따라 되게 노멀 디스트리뷰션으로 다가가는 것 같지만 그냥 착시 현상이고요. 요 상황을 보면은 여기는 굉장히 꼬리가 길지만 여기가 꼬리가 떴잖아요. 그죠? 그래서 카이스퀘어 디스트리뷰션은 되게 대표적인 난시메트릭 디스트리뷰션이에요. 난시메트릭이 한국말로 생각이 안 나서 지금 되게 대표적인 비대칭, 그러니까 대칭이 아닌 비대칭 분포예요. 그래서 카이스퀘어 디스트리뷰션은요,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렇게 비대칭으로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카이스퀘어 디스트리뷰션 표를 지금부터 설명을 할 건데, 그 디스트리뷰션 표는 어떻게 생겼냐면은 알려주기를 이렇게 얘네를 알려줘요. 그래서 카이스퀘어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는 이제 이렇게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카이스퀘어 디스트리뷰션은 우리가 이제 쓰기를 어떻게 쓰냐면은 다음과 같이 쓰는데, 어떻게 쓰냐면은 카이스퀘어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를 쓰냐면은 디그리 오브 프리덤을 쓰는 거야. new라고 쓰거든요. new라고 읽기도 하고 new라고 읽기도 하는데, 이 디그리 오브 프리덤을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알파 값을 이렇게 써요. 됐죠? 자,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볼게요. 카이스퀘어 디스트리뷰션은 되게 대표적인 비대칭 분포고요. 카이스퀘어 디스트리뷰션 표에서는요, 요렇게 알려주는데, 여기가 알파라고 하면은요, 요 선의 이름은 카이스퀘어인데, 오더드 엔터풀스가 어떻게 가냐면, 순서 n짝이 어떻게 가냐면, 첫 번째에는 new라고 그래서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가냐면은, 알파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다른 애들은 이렇게 조금 섞이면은 못 알아보고 그러는데, 카이스퀘어 같은 경우는 얘네들 섞여도 알아볼 수 있거든요. 왜냐면 이 누는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니까 1, 2, 3, 4, 5, 6, 7, 8, 9, 10 이런 정수일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 알파는 뭐 0.5%, 뭐 5%, 뭐 0.05, 뭐 5%, 뭐 2.5%, 뭐 이런 식일 거라서 약간 굉장히 그렇죠. 뭐 조금 더 할게요. 어쨌든 그렇게 생긴 거예요. 이제 그래서 카이스퀘어 디스트리뷰션은요, 분포표는요, 어떻게 보냐면 다음과 같이 봐요. 일단 디그리 오브 프리덤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15개였어. n이 15개였어. 그러면은 디그리 오브 프리덤은 14를 보는 거죠. 그래서 자유도를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윗꼬리 확률을 여기를 이렇게 이제 보는 거라서요. 그래서 99.5%, 뭐 99%, 97.5%, 뭐 95%, 뭐 90%, 뭐 10%, 뭐 5%, 뭐 2.5%,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눈 크게 뜨고 확률 값을 찾는 거죠. 자, 그래서 카이스퀘어 분포는요, 비대칭인 게 굉장히 특징이고요. 카이스퀘어 분포의 신뢰 구간부터 조금 있다가 10분 쉬고 이제 계산할게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리뷰 없이 10분 쉬고 계산하겠습니다. 좀 이따 봬요.